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충북 선대위가 완성됐습니다. 민주당은 친명과 비명이 똘똘 뭉쳤는데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교내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충북교육청이 학교에 청원경찰 배치를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습니다. 적자가 발생해 배당금도 주지 못하는 지역 농협이 늘고 있습니다. 부실 대출이 원인인데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충북 선거대책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친명계와 비명계가 망라한 출범식을 열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후보 단일화 문제가 진행 중이라 아직 확실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선대위를 용광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친명, 비명 없이 하나로 뭉치겠다는 것. 노영민, 도종환, 이장섭 등 지난해 총선에서 배제됐던 비명계 인사들도 선대위원장단에 모두 포진해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선배들의 지원이 든든하다며 화답했습니다. 충북에 또 큰 업적을 남기신 우리 노영민 실장님, 그리고 또 많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주신 도종환 장관님, 그리고 김명호 교육감님 이렇게 함께하니까 이번 선거 자신감이 10배 이상으로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충북선대위는 먹사니즘위원회, 골목골목 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등 신규 조직이 편성돼 규모 면에서도 확장됐습니다. 민주당이 선대위 출범식을 여는 동안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선대위 인선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기용 전 교육감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선대위원장단에 배치됐고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와 본부를 꾸렸습니다. 문제는 후보 단일화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론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선대위 가동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충북도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단일화가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충청의 중심에서 당의 통합을 촉구하며 두 후보 간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 발 물러나 있던 김영환 충북지사도 가세했습니다. 지난 주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엄태영 의원은 김문수 캠프, 박덕흠 의원은 한덕수 영입하로 중진들의 행보마저 엇갈리고 있어 국민의힘 충북선대위의 진로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나영찬 전 괴산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017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2달 전까지 피선거권을 잃었던 나 전 군수의 입당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 전 군수는 지난년 지방선거에서 이차영 전 괴산군수, 이준경 전 부군수와 더불어민주당 괴산군수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전 군수는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충주도심에서 상수관이 파열돼 밤사이 시민들이 단수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충주시는 어제 오후 4시쯤 시청 인근의 한 교차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어젯밤 9시부터 11시 반까지 인근 5개 아파트 단지 등 3,6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시는 빗물 하수관로 공사 도중 시추 작업을 하다 상수도관을 건드리면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충북교육청이 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학교에 청원경찰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다며 이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는데요. 교육단체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는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청주의 한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인 가해 학생의 위험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고 학생이 학교 안으로 흉기를 가지고 와 여러 명을 다치게 하는 동안에도 이렇다 할 제지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학교 이런 것도 없는 학교인데 여기는? 네 맞아. 그게 더 놀란 것 같아 엄마들이. 그래서. 충북교육청은 대선 공약 과제를 제안하며 학교 안전 책임제를 1순위에 올렸습니다. 학교청은 경찰제를 도입해 학교 내 안전 인력을 확보하고 위기 사항을 전파할 비상호출 시스템도 모바일 기반으로 구축하자는 내용입니다. 경계성 지능 검사를 확대해 필요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자체 대책도 마련됩니다. 위기사항 대처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다음 달 초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조금 부족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장 대응 쪽을 좀 강조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연대도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실태조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벨에 대한 것도 어떤 선생님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선생님은 그걸로 또 아이들이 자극될 수도 있다. 다만 대책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육연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학교마다 5년 동안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충북의 6개 대학교가 마지막 도전장을 냈습니다. 청주대와 한국교원대, 서원대는 단독 유형으로 신청했고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와 세명대는 연합 유형으로 공동 지원했습니다. 또 가톨릭 꽃동네대는 다른 가톨릭대들과 함께 초광역형 연합대학을 구성해 지원했습니다. 예비 지정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되며 본 지정 결과는 오는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재작년에 통합을 전제로 이 사업에 선정됐고 교육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10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한편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을 두고 충주 일부 사회단체가 반대하는 데 대해 한국교통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통대는 지역사회의 통합 반대 움직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면서 흡수 통합이 아니라 캠퍼스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 선택권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학의 존립 위기 시대를 맞아 통합을 통해 특성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의 농협 4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규모였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적자 조합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2,600명이 넘는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농협입니다.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5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2년째 조합원에게 출자 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경제가 안 좋으면서 금리가 급격히 또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가 미납되면서 연체되고 또 경매는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설립한 지 50년이 지난 또 다른 지역 농협 역시 부실 대출에 발목이 잡혀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적자 규모는 무려 69억여 원. 전체 여신 가운데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인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18.5%로 나타나
금융당국 권고치인 8%를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안 좋게 악화될 거라고는 차주를 통해서 생활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충북의 65개 지역 농협 가운데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농협은 모두 4곳. 적자 규모만 172억 원이 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적자 조합이 한 곳도 없었지만 전국적인 경기 침체 속에 지역 농협의 자산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북의 여러 지역 농협이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잘못 빌려줘 발생한 공동대출 연체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7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체율도 무려 17.24%.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앞으로 적자 농협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 중앙회도 책임이 큰 거예요. 이 중앙회가 회원 조합들이 이 대출을 해주려고 할 때 과연 건전한 대출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중앙회는 그런 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거예요.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의 부실 대출 정리와 대출 사전 심사를 돕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지난 1월부터 무료로 버스를 운영하면서 택시업계가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성지역 택시업계는 농촌버스 무료화 이후 지난 2월 택시 200대의 매출이 전달보다 1억 5천여만 원 감소했다며 카드 수수료 지원과 블랙박스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지원 예산을 2회 추경에 올릴 방침이며 진천군도 비슷한 지원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의 정신질환 치료는 주로 약물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업활동을 치료에 접목한 치유농업이 우울증과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환자들이 모여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줄기를 잘라 다시 심는 꺾꽂이를 통해 식물의 번식 방법을 배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뿌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식물인데 살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또한 인간인데 너무 낙심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서는 봄꽃을 옮겨 심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식물의 성장을 통해 부정적 사고를 바꾸고 조현병 환자는 식물 관리로 몰입감과 행복감을 찾도록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치료 과정에 적용했습니다. 10달간 주 1회 정도씩 치유농업을 병행한 결과 우울증 환자의 우울감은 30% 줄었고 조현병 환자들의 일반 정신병리 증상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약물 치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해 치유농업을 본격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울감이나 정신질환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은데요.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을 가지는 이 치유농업이 그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12살 이상 인구의 9.7%는 최근 1년 사이 우울감을 경험했고 인구 100명당 1명은 조현병을 겪고 있어 치유농업을 통한 돌봄 성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 점점 활용의 폭이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AI. 요즘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는 AI가 음악 창작을 돕는 동료 작가로도 변신하고 있는데요. AI의 예술적 이용을 놓고 저작권 침해나 창작성에 대한 반론, 또 좁아지는 예술가의 입지 등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두 분야의 공존이 가능할지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퓨터 작곡 프로그램을 이용해
따스한 봄 벚꽃나무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며 듣고 싶은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창작 도중 구상이 떠오르지 않자 영감을 준 벚꽃나무 사진과 글을 입력하고 이에 맞춰 제시된 단어 중 원하는 것을 고릅니다. 그러자 AI가 맞춤형 화성 구조, 코드 진행 4가지를 만들어 제안합니다. 봄과 어울리는 부드러운 선율이 작곡가와 AI의 협업으로 금세 완성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개발한 창작자 중심의 상호작용형 AI 기반 작곡 지원 시스템 어뮤즈입니다. 이미지나 글, 음악 등 다양한 형태로 음악적 영감을 입력하면 되는데 노래 전체를 AI가 만들어주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달리 창작자가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치 작곡 동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작곡가들의 창작 과정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의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는 이제 작은 단위의 화음을 생성을 해주는 걸. 대형 언어 모델인 챗 GPT를 이용해 창작자의 영감에 어울리는 음악 코드를 만들어낸 뒤 화성 구조상 맞지 않는 코드는 걸러내는 2단계를 거쳐 음악적 완성도도 갖췄습니다. 현재는 컴퓨터를 갖춘 작업실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즉흥적인 영감에는 대응할 수 없는 점을 해결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작곡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흥적으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환경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연구팀은 또 짧은 코드만 제안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표절 가능성으로부터는 자유롭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제64회 충북 도민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충주 시민의 숲에서 성화가 채화됐습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에서는 기존의 칠선녀 의식 대신 지역 어린이들이 숲의 요정으로 분장해 성화를 밝혔습니다. 채화된 성화는 13개 구간에서 읍면 봉송을 이어간 뒤 개회식이 열리는 오늘 저녁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점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열린 사전 경기에서 육상은 충주시가, 사격은 청주시가 각각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남 산불 피해 지원 특별모금에 충북에서는 10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37일 동안 진행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특별모금액은 총 10억 5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성금의 59.6%는 개인 기부금이면 개인 4천여 명과 법인 100여 곳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모금액은 충북 모금의 특별모금 중 역대 3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청주 오창의 다목적 방사강 가속기 구축에 앞서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충청북도는 방사강 가속기 핵심 기반시설인 전력 인입 선로 공사를 다음 달 착공해 오는 12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속기 전용 전력 인입 선로는 서오창 변전소부터 방사강 가속기까지 6.7km로 38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편 오창 방사강 가속기 구축 사업에는 1조 1,643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